네, 안녕하세요. 우연TV의 우혜원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음료인 엑세스 드링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특정 제품과는 관련이 없는 단순 건강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전 세계의 에너지 음료 시장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보다 2019년에 무려 30%가 증가가 됐고요. 76조 원의 규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에너지 음료 시장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5년에 비해서 2019년에 연평균 6%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24년에는 훨씬 더 성장 곡선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에너지 음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 판매 채널의 증가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에너지 음료를 살 수 있는 곳이 좀 마땅치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마트를 가더라도 에너지 음료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다양하죠. 에너지 음료 브랜드조차도 아주 다양해졌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있고 그만큼 보이는 만큼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40대 이상의 수요층도 증가가 되고 있는 게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에너지 음료와 스포츠 음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는요, 각성 음료로서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음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스포츠 드링크 같은 경우는요, 이온 음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조금 다르죠. 에너지 음료 같은 경우는 주원료로 카페인이나 타우린, 설탕, 그다음 비타민, 당류, 인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다면 이온 음료 같은 경우는요, 주로 탄수화물과 전해질, 무기질, 비타민,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뭐 크기의 차이를 본다면 뭐 카페인하고 타우린 성분이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비타민에서도 여기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는 보통 비타민 B군들이 거의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에너지 드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드링크 하면 카페인이 생각이 나시죠? 카페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뭔가 피곤하거나 그러면요. 이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우리 뇌세포를 자극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잠이 들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피로를 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카페인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아데노신이 뇌를 자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로 인해서 카페인이 오히려 뇌를 자극을 함으로 인해서 아예 반짝 눈이 뜨게끔 만드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뇌의 각성을 유도시켜 주고요. 중추신경계를 자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페인의 일리 섭취량을 보면요. 일반적인 성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400mg이 권장량이고요.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300mg,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체중 1kg당 2.5mg을 권장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음료들, 에너지 음료를 보면요. 작게는 57.6mg부터 많게는 162mg 정도의 양까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캔커피에는 약 74mg 정도가 들어있고요. 일반적인 우리 카페에서 파는 아메리카노 일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약 130에서 140 사이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카페인이요,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뭐 커피라든지 녹차, 초콜릿, 콜라에 보통 많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카페인은 우리 몸의 흡수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5분 이내에 우리 몸 전체에 확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부신을 자극을 해가지고요,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걸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분비가 되면요, 뇌, 심장, 골격근, 신장의 활동을 항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더 빠르게 활동을 하게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카페인 역할을 보면 우리 심장의 속도를 빠르게 뛰게 만들어서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장을 자극을 해가지고 신장이 빠르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더 빠르게 배출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뇨작용이 일어나게 되고요. 근육의 피로를 감소시켜주고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권태감이라든지 편두통이 있는 분들에게는 예전부터 치료제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페인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에너지 음료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설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성인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50g의 설탕을 권장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일반적인 에너지 음료에는요, 무려 각설탕 13개의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있죠. 그래서 고칼로리, 비만, 당뇨의 위험도를 상승시키는 게 이 설탕인데요. 이 고칼로리라고 하는 건 설탕 100g당 무려 400칼로리 정도가 된다고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고칼로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 음료에 각각 41g, 27g, 30g 정도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설탕은 우리 몸에 섭취를 하게 되면요, 일시적으로 에너지 생성에는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이게 바로 슈가 스파이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 나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내가 피곤하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없거나 그러면 아, 당 떨어졌어. 이런 이야기들 좀 하시잖아요. 실제로 물론 이 당 떨어졌어의 당은 탄수화물에서 아미노산으로 변형된 그런 당을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탕도 당의 일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당을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슈가 스파이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해 주는 게 무기한적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뒤에 우리가 써야 되는 에너지를 땡겨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슈가 스파이크가 끝나고 나면 슈가 크래쉬라고 하는 무력감과 피로감을 증가시키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갑자기 급격하게 오히려 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설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 음료를 섭취를 하면요, 일시적으로 힘이 딱 나지만 끝나고 나면 급격하게 피로감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좀 이상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 설탕과 에너지 음료에 대해서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에너지 음료에는 거의 대부분 비타민 B군들이 고함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몸에 에너지 대사를 하게끔 만드는데 비타민 B군이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설탕은 비타민 B군을 소모시키는 데 역할을 합니다. 바로 공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비타민 B군이 아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설탕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근데 슈가 스파이크와 같이 에너지를 급격하게 빠르게 낼 수 있다고 에너지 음료에 설탕도 많이 넣고 비타민 B군도 고함량으로 넣었다? 이 부분은 조금 사실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예전에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으면 영양소 섭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토마토의 비타민 B군을 하나도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또 올렸어요. 나는 영양소 섭취를 위해서 토마토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설탕 뿌린 토마토가 먹고 싶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자, 이것도 맞지만 영양소 섭취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타우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타우린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물론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천연 피로 회복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로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뭐 갑오징어나 쭈꾸미, 오징어, 문어, 참치 등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타우린의 역할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 세포 안에 화학 공장이 있죠. 이 화학 공장을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어서 에너지 생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동차로 치면 같은 연료가 들어왔을 때 더 연비 효율을 높여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우린을 섭취하게 되면 혈압을 안정화시켜주고요. LDL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고 HDL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요. 콜라겐 형성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피부나 우리 구강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요, 앞에 나왔던 건강 정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품 추천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제품은요, 바로 엑세스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자, 이 엑세스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는요, 에너지 음료에도 불구하고 설탕, 보존료, 인공색소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저칼로리 에너지 드링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엑세스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는요, 우리 유로모니터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권위적인 조사 기관의 말에 따르면요, 엑세스 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최초의 무설탕 에너지 드링크 브랜드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제가 살펴보면요. 먼저 엑세스 에너지 크랜베리입니다. 250ml에 10칼로리입니다. 왜냐? 무설탕이기 때문인데요. 이 제품에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인은 과라나 추출물이라고 하는 과라나 열매에서 추출한 카페인이 들어 있는데요. 이 뒤편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비타민 B군이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각성 효과에도 도움을 주고요. 에너지를 내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설탕이 없기 때문에 더 온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라나 추출물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과라나 열매에서 추출한 건데 천연 카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카페인, 이 과라나 추출에서 추출한 천연 카페인 같은 경우는요, 일반 합성 카페인에 비해서 흡수 속도가 2배가 느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쭉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g당 카페인이 40mg 들어있고 커피콩의 양이 2배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FDA라고 하는 권위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아예 인정을 받은 그런 원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엑세스 에너지 니온입니다. 자, 무설탕이고 무카페인 제품이고요. 역시 한 캔에 11kcal로 아주 낮은 저칼로리 음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와일드 망고 시드가 들어있는데 이 와일드 망고 시드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운동을 할 때 체지방을 분해시켜 주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비타민 B군은 역시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엑세스 에너지 레드입니다. 레드 같은 경우는 무설탕, 무카페인 제품이고요. 역시 한 캔에 10kcal로 저칼로리 제품입니다. 자, 다른 제품들하고 조금 다르게 비타민 C가 200mg 들어있고요. 와일드 망고 시드가 들어있습니다. 자, 비타민 C가 200mg이면 우리 뉴트리라이트의 아세로라씨 한 알의 분량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비타민 C 200mg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몸의 항산화 역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열심히 활성산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C이기 때문에 엑세스 에너지 레드를 드시면 비타민 C까지 같이 섭취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타민 B군 역시 고함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엑세스 에너지 망파고 제품인데요. 무카페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는 뭐 설탕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세 가지 열대과일 과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고, 파인애플, 구아바 열매, 과즙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로리가 다른 것보다는 살짝 높은 20kcal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도 비타민 C가 200mg이 들어있고 고함량의 비타민 B군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엑세스 에너지 드링크에는요, 다 동일하게 고함량의 비타민 B군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 B군들이 하는 역할들을 조금 보면요.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 우리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줘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거기에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판토텐산 같은 경우는 우리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고 항스트레스 호르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B6, 피리독신 같은 경우는요, 천연 신경 안정제면서 근육 강장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엑세스 에너지를 섭취를 하면 근력 상승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비타민 B12, 코발라민 같은 경우는요,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생성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의 가장 공통적인 역할들이죠. 바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이 엑세스 에너지를 같이 섭취를 하시면 운동 효과에도 도움을 주고요. 피로도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